대단원 3 서양윤리 사상입니다. 소단원은 7 서양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3. 여러분들은 교재 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소피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피스트 이전에 철학의 주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철학은 뭘까요? 고대에는 철학은 사실 모든 학문을 지칭하는 게 철학이었습니다. 현재는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모든 학문이 철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철학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철학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뭐뭐란 무엇인가 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다 붙이면 다 철학입니다. 사과란 무엇인가 하면 사과 철학이 되고요. 칠판이란 무엇인가 하면 칠판 철학이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생 철학이 되고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역사 철학이 됩니다. 무엇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처음 고대에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연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연 철학은 별거 없습니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모든 것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는 만물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아저씨는 만물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아저씨들은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뭐예요? 자연이란 물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결국 근원이 물이다. 또는 자연의 모든 것은 결국 근원이 불이다. 여러분, 자연의 모든 것은 근원이 원자다. 배웠어요. 생윤할 때 누굽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가 처음으로 인간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주제를 돌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요. 자, 근데 인간과 사회에 왜 옆에 도덕 규범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도덕이자 규범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남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남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를 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윤리 사상이고요. 사회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사회 사상입니다. 다 배울 겁니다. 자, 소피스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피스트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복수형이었다. 자, 소피스트는요, 뭐를 강조했냐? 이분들은 감각 경험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감각 경험이 가치 또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미 암기를 했어요. 이성이 가치 진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한 라인도 있었고 감각 경험이 가치 진리의 기준이라고 했던 라인도 있었습니다. 가치와 진리는 개인적, 여러분 개인적이란 단어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감각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진리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각 경험.
자, 가치 진리의 기준은 개인의 감각 경험이다. 여러분, 개인의 감각 경험이 다르니까 개인의 유용성도 다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제가 밑에 아주 친절히 제가 만든 문장이거든요. 정리를 해뒀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만약 현재 교실의 온도를 에어컨이 이용해 21도로 맞췄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영민이는 21도의 온도를 시원하다고 느끼는 반면 혜란이는 21도의 온도를 춥다고 느낄 수 있다. 뭐예요? 21도의 온도를 누가 감각 경험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있다. 맞죠? 이처럼 21도의 온도는 영민이와 혜란이에게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뭐를 통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21도의 온도를 시원하다고 느낀 영민이는 에어컨을 뭐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유용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혜란이는 춥다고 느꼈기 때문에 에어컨을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 좋겠습니다. 유용성도 개인만의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감각 경험과 유용성은 사람들마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개인의 감각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와 진리 또는 개인에게 유용성, 어떤 사람은 유용하고 어떤 사람은 유용하지 않겠죠. 유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와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기준인 거예요. 내 감각 경험을 통해 나에겐 가치가 있었다 또는 나에게 유용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고 진리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상대적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왜요?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했으니까.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뒤에서 할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뭐예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나에게 찹다고 느껴지면 나에게 차운 것이고 나에게 뜨겁게 느껴지면 나에게 뜨거운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왜요?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한 진리는 상대적 주관적이고 나에게는 옳고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줄 거 봅니다. 상대적 주관적 진리를 인정하고요. 없다 그딴 거 보편적, 절대적, 객관적 진리 이런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가 뭐냐면 윤리 또한 도덕, 선악 판단의 기준 이런 윤리도 또한 다르다. 뭐마다? 개인마다 뭐마다? 사회마다 다르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편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과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도 하겠지만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서도 누구나 동의할 내용을 보편적 규범, 보편적으로 지켜야 된다. 또는 보편적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피스는 윤리도 사람마다 사회마다 상대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쌤 제가 적어놨어요. 윤리나 도덕이 개인, 사회, 시간, 공간마다 다르다는 주장이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 자, 줄거볼게요. 중요하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관용. 자,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뜻도 줄거주세요. 자, 왜요?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나와 다르다라는 거. 윤리든 진리든 어떤 것들이든 나와 다른 사람, 우리 사회와 다른 사회는 다를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관용의 태도를 아마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세속적 또는 현실적 가치를 강조한다. 자, 대표적인 세속적 가치가 뭐냐면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감각 경험,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현실적,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좀 배치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욕구를 절제하지 마. 뭐 해라? 최대한 충족시켜. 그래서 특이한 이야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밑에 볼까요? 절제는 보통 좋은 의미로 쓰죠. 근데 이 사람들 절제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욕구를 충족할 능력이 없는 비겁한 자의 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봐봐. 이 사람은 소피스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절제는 욕구를 완전히 충족 못하는 거잖아. 최대한 맥스로 충족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애들의 변명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덕은 욕구, 욕망을 여기서 말하는 욕구, 욕망은 뭐예요? 자신만의 현실적인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피스는 감각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든 윤리이든 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유용하다고 느끼는 그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맥스, 최대한 충족시켰을 때 그것이 덕이다. 그래서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 덕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한계점 가보겠습니다. 한계점 뭐냐? 한계점은 불가지론적. 자,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었어요? 불가능하다. 아는 것이. 자, 그리고 회의주의. 회의주의가 뭐였죠? 의심을 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였냐면 보편적 진리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봐봐.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보편적 진리 인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심한다. 자, 중요한 말이야. 뒤에 보자. 보편적 진리 인식이 거의 안 될 거라는 입장이야. 자, 근데 이게 왜 문제점일까? 여러분, 이거 내 본 수업 때도 했었다. 자, 생각을 해봐.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내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경찰에 잡힙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살인을 저질렀어요? 저의 대답, 그게 저의 윤리인데요. 자, 보편적인 윤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나만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윤리잖아. 그런데 소피스트의 이론을 잘 따라가다 보면 보편적 진리, 보편적 윤리는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사회는 자기만의 윤리라고 하면서 수많은 나쁜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윤리 관점에서 비도덕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주어가 중요해요. 뭐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윤리 관점에서 비도덕적 행위야. 여러분, 소피스트들에게는 비도덕적 행위란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기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보편윤리 입장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방금 내가 했던 예시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윤리인데요 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소피스 애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곧 정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배웠죠? 트라시마코스. 강자가 곧 정의다. 권력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의 구애.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무슨적 도덕? 보편적 도덕의 구애를, 여기서 말하는 구애는 구속된다는 뜻이에요. 받지 않는 삶을 정당화시키거나 자신의 추구한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최대한 충족시킬 것을 강조한다. 우리 상식이랑 좀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맞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상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안 외워도 되고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 자, 보자. 인간이 만물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척도 기준이다. 자, 그래서 옆에 볼까?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자, 보세요. 나랑 우리 반 학생이랑 둘 다 똑같은 걸 봤는데 나는 보인다 라고 하고 우리 반 학생은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보이는 게 맞는 거고 그 친구한테는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각을 통해 느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진리다. 똑같은 에어컨 온도라도 나는 시원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 시원한 게 진리고 나는 차갑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차가운 것이 진리인 것이죠. 자, 가봅니다. 진리와 도덕 판단은 기준이 개인의 지각, 여기서 말한 지각은 감각이겠죠. 감각, 여러분들은 옆에 쓰세요. 감각,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와 도덕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보편, 타당,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여러분 옆에 쓰세요,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라시마코스로 가보겠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다르죠. 자, 여기 핵심 뭐다?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게 정의라면 정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강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밑에 이 문장도 좀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정의는 강자를 것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도덕 따위의 일체 논쟁은 무의미하며, 여기서 말한 도덕은 보편적 도덕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것은 단지 힘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바라봐야 된다. 누가 권력을 획득하냐, 지배자에 따라 옳음이 어떻게 된대요? 달라진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고르기아스로 가보겠습니다. 고르기아스는 윤리적 회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 회의주의의 주어는 보편윤리입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와 진리, 그것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뭐 한다? 의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의심해요?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즉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있을까는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계속 몰고 가다 보면 윤리적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허무주의는 보편적, 객관적, 윤리는 허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곳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윤리적 회의주의는 보편윤리는 과연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거고요. 그게 심해지면 허무주의로 빠진다. 그래서 밑에 봅니다. 아무것도 없다.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보편적인 윤리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밑에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소피스는 덕이 욕구 충족과 무관하게 가치가 있다. 여러분 위에 있죠? 덕은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는 정의는 피통치자, 더 약한 자의 이익이다. 자,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뒤에서 배우는데요.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와 같은 강자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겠죠. 왜요? 왜? 모두는 상대적인 진리를 파악한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